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진명여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입니다. 아이들 첫 중간고사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마 첫 중간고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서 아이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좀 속상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이 발돋움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나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이들 첫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마지막 날 시험이었는데 웃으면서 나오지 못하고 울면서 나오는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난이도는 상이었고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최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객관식 24문제밖에 안 나와서 일단 배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3문제만 틀려도 80점대로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출제 경향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진명여고는 그동안 통합사회가 정말 전형적인 내신식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다른 학교들처럼 수능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수능식 문제 못 풀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이 예고되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맞힐 수 있었을 법한 문제들도 예고되지 않은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상승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등급 컷은 86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낮죠. 이제까지 진명여고가 통합사회 1등급 컷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90점대 학내 7명밖에 없고 100점자는 없다고 합니다. 예. 90점대 학내 7명 중 이제 3명이 저희 반 아이들이었고요. 한 개 틀린 아이가 가장 고득점자였는데 그 아이도 저희 반 아이였습니다. 예, 잠깐 자랑이었고요. 예, 통합사회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진명여고 통합사회에서 외부 지문은 종종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엔 뭐가 달랐냐면 그 외부 지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출제됐던 외부 지문은 교과서 내용을 네가 잘 이해했는지 살짝만 점검할게 정도의 쉬운 난이도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국어 비문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이 개념을 수능 비문학 지문처럼 출제를 하고서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아이들이 풀었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법한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고되지 않았고 그동안 기출문제 몇 개년치를 풀면서도 본 적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 당황해서 오답이 나거나 실수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올해부터는 수능식으로 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문제 이렇게 길죠. 이렇게 로크의 사회계약설, 루소의 사회계약설 2개 지문을 주고요. 2개를 읽고서 해석하는 문제가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배점 2개 합쳐서 거의 9점에 육박하는 아주 어렵고도 비중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명여고 하면 악명 높은 개수 고르는 문제. 근데 그래도 통합사회에서는 그동안 개수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었거든요. 많아야 한 2문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24문제 중에서 4문제나 개수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개수 고르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속어법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맞힐 수 있고 애매하게 외웠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진명여고가 사실은 수능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곤 하더라도 내신식의 문제를 또 출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진명여고가 내신식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일 때는 정말 교과서의 지엽적인 탐구활동 이런 것도 교과서에 있었나 싶은 것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했다면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고요. 비교적 중요한 개념을 출제하되 개수 고르는 문제로서 난이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심지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교과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인권선언이라든가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어보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수능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비문학식의 문제 말고 교과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의 유형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문제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문화 변동에 대한 거 이번에 배웠거든요. 근데 문화 변동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요상한 어떤 그림들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게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사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과학이랑 같이 보면서 과학도 어렵고 한국사도 어렵고 아이들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난이도는 상이고요. 객관식 31문제 나왔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역대 진명여고 그 첫 중간고사 한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킬러 유형이 예전 시험에서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고르기 문제, 개수 고르기 문제 또는 뭐 이게 순서라든가 연표 문제 이런 게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킬러에서 준킬러 문제들이 엿보였습니다. 1등급 컷은 93점. 한국사 과목 특성 3, 1등급 컷이 아무리 해도 80점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첫 번째 이번 시험의 특징은요. 시험 범위가 넓어요. 1단원, 대단원 전체였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끝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다른 학교보다 소단원 한두 개가 더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시험 범위가 많으면 아이들이 소화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 위주로만 출제해 주는 게 일반적인 학교 시험 스타일이라면 진명여고는 이 지역적 개념까지 완벽히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사만 해도 어려울 정도의 암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두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그 고려시대의 어떤 중앙 정치기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날개단에 있는 개념까지 선지로 구성을 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 향촌사회 변화 모습인데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서 비중이 아주 작은 지역적 개념이고 특히 시험범위 가장 뒷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흘려보냈을 법한 개념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선택지에 구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사료를 꽤나 어려운 거를 활용을 하셨어요. 통합사회랑 조금 비슷합니다. 외부 사료를 그동안은 활용을 하더라도 쉬운 사료, 짧은 사료 이렇게 출제를 했다면 이번엔 길고 난이도가 높은 외부 사료를 활용하셨고요.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근현대사에 들어가는데 근현대사는 훨씬 더 사료가 많잖아요. 최근이다 보니. 그래서 사료를 해석하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시대를 아우르는 문제인데요. 진명여고가 1단원 전체가 시험에 들어가다 보니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한 문제 안에서 아울러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런데 올해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긴 했지만 이런 유형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원별로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운 것을 시대 흐름 선에서 왜냐하면 고려 따로 조선 따로가 아니라 고려 시대가 있었고 그 기반에서 조선이 건국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준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 암기식의 학습은 지양해야 진명여고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진명여고 전통적으로 어렵게 내는 문제가 순서 문제, 연표 문제거든요. 이번에 순서 문제, 연표 문제 비중이 올라갔어요.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헷갈릴 법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순서 문제 비중이 높고 난이도가 다른 학교 시험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순서, 흐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여기 이제 이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건데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기 이전의 사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선택지 중에 이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전하였다. 요 파트가 사실은 아이들이 개경 환도 전인지 후인지 매우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선지로 구성하셔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또 이렇게 순서 문제 제가 굳이 가져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더 있긴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역부터 미음을 주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히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이고요. 요거 역시 이제 조선이 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의 대외관계 변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역에는 비변사 설치가 임진왜란 전인지 후인지가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를 선택지에 또 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남은 시험, 특히 바로 코앞에 다가온 1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느꼈을 텐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해야 할 개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2주 전에 시작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식으로 어렵게 나온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암기해야 할 개념이 적은 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암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신 문제뿐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등등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어쩌다가 찍어서 맞은 건지 다른 것까지 확실하게 알고서 맞은 건지를 스스로 점검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택지가 어렵게 구성되는 진명여고 시험을 잘 풀 수가 있고요. 통합사회 교과서 펼쳐보면 사실은 교과서의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펼쳐놓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내신형의 문제가 어려운 모두 고르기 식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여러 번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의 문장을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통합사회 내신 문제까지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동안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진도가 앞부분부터 나가니까 앞부분은 좀 어렵게 내고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간 뒷부분은 쉽게 냈었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요, 앞부분이 쉬웠고 뒷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학교 진도와 별개로 나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암기를 끝내놔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암기를 끝내놓는다는 것의 기준은 적어도 시험 2주 전에는 내가 웬만한 건 다 외웠다.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줘야 해요. 그러고 나서 암기가 된 상태에서 흐름을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암기가 된 상태에서 디테일한 흐름을 잡아서 진명여고식의 순서 문제, 연표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사료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과서에 없는 사료여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진명여고 한국사는 정말 어려워요. 요 근방 학교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요. 특히 왜 어렵냐면 벼락치기, 요령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일찍 시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 버리시고요. 암기, 흐름 잡기, 문제풀이 완벽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가잖아요. 근현대사가 한국사에 들어가는데 근현대사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수업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암기에 꽂힌 단답형입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단답형 반복해서 암기시키고 있고요. 난이도별로 문제를 수록하고 있고 특히 통합사회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책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탐구활동, 한국사 사료 하나하나 선생님이 직접 해석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만 들어도 교과서의 지엽적인 개념들을 한 번씩은 익힐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 1학기 기말고사 수업 안내이고요. 네, 아이들이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조금 덜 힘든 기말고사 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